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알아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까 속보로 전해졌던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주식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대1로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주시장에서 뭐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워낙 속보로 나온 것들은 네. 사실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부통령 후보가 오늘 지명된 거 캐멀라 해리스 네. 얘기도 있고 오늘 이제 근데 더 아마 관심 있는 것은 테슬라의 그 주식 한 주를 5주로 나눠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많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미국의 수많은 개미 투자가들이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네. 많이 했던 거고 직접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사실 그 상당 부분 기대는 됐었는데 9월 달에 발표할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6월 달에 많은 사람이 하니까 이 또 친절한 또 일론 머스크가 답신으로 트위터로 날린 적이 있어요. 트위터에 보면 이게 보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뭐 가치가 있다 얘기하면서 했던 거가 6월 30일자인데요. 이게 언제 하겠냐면 워낙 7월 달에 워낙 그 주주총회 예정돼 있는데 이걸 9월 15일로 밀어놨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한번 논의를 할 가능성을 얘기했었는데 이걸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전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사실인데 문제는 주가는 시간에서는 상승하면서 한 5, 6% 지금도 아마 네. 리얼타임으로 올라가고 있을 텐데 애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질 가치랑은 1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쉬운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아쉬운 게 아시겠지만 애플은 한 $400 등으로 1대4에서 $100 수준으로 맞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저리 지금 $1,500 언저리에서 5주로 하면 $300 수준. 300달러. 예. 그러니까 애플만큼의 더 강한 거는 못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라도 약간은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더 많이 해서 한 10대1로 하면 5대1로 하면 지금 $100 언저리 만들 수 있겠죠. 더 10대1로 하면 $150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주가가 내려가면 변동성이 크다 보면 $1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100 맞춰서 훅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5주 정도로만 나눈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건 기준은 6월 24일자로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여러분 다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네. 중요한 건 8월 31일부터 아주 규모가 같은 날입니다. 지금요. 애플과 같은 날 두 개다. 한 주를 4주로 늘린 거랑 한 주를 5개로 늘린 거가 같은 날부터 거래가 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직접 매매를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바로 물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에 며칠 동안 그 전에 거래가 정지될 겁니다. 아.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 근데 그거는 제가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증권사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확인해 보시면 며칠 동안은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래가 애플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미국은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미국 우리나라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장에서 마감한 그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장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다우지수 S&P는 굉장히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제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미끄러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날 장을 어떻게 판단해 보면 뭐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S&P 500이 많이 달렸거든요. 어제까지 7일 뭐 고점 연속이요.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고점은 0.3, 네. 0.5%까지 하니까 고점에 거의 붙은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어찌됐건 8일 만에 오늘 S&P 500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3일째 하락을 했는데 뭐 하락폭은 오늘 좀 나스닥이 커졌었는데요. 그럼 S&P 500이 왜 이렇게 내렸냐는 것은 진짜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8일 연속 올라간 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올라갔던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9일까지 만약 오늘까지 올라가고 9일까지 연속하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9일 연속이 올라간 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는 것도 먼저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섹터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11개의 공식적인 섹터가 있는데요. 딱 2개만 올라갔습니다. 뭐가 올랐냐면 여러분 보시는 파이낸셜 섹터, 금융주가 올라가고요. 산업재가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 제가 굳이 박스를 쳐놨어요. 박스를 5개를 쳐놨는데 그게 보면 임의소비재, 에너지, 금융, 산업, 소재주인데요. 그에다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물론 기술주는 경기 민감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요즘은 기술주는 상당 부분을 필수소비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애플 같은 것들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좀 굳이 표현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기술주도 경기 민감주일 수 있죠. 다만 다양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교과서적으로 4-5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올랐죠. 다만 오늘 이제 초반에 많이 올랐던 것은 우리 앞서 다 뉴스 보셨고 어저께 그 얘기는 어저께 우리나라 밤에도 많이 뉴스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푸틴 대통령이 나와서 네. 자기 또 사랑하는 딸한테 딸이 2명이 있거든요. 딸 1명한테 이제 맞췄는데 뭐 제가 뭐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딸을 뭐 한번 테스트 해보는데 38도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날 괜찮아졌고 그 다음 거는 뭐 37도 올랐다 괜찮아졌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여튼 그 환호를 하고 미국의 주가 올라갔는데 이제 사실 팩트가 나오는 거죠. 네. 팩트 나오는 거를 제가 보면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딱 표 하나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믿을 수 있겠냐는 건데 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도대체 몇 명한테 그 테스트를 했냐는 건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 보면 러시아에서 76명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6명 중에 1명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딸이요. 근데 보면 옥스포드도 1000명하고 일상 이상인데요. 1000명하고 모더나도 700명하고 노바비 다 했는데 76명 갖고 등록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약간 미국 사람들 네. 입장에서 네. 예, 약간 좀 떨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 개인적 뇌피셜이거든요. 네. 그 아직 언론에 나온 건 없는데 오늘 부통령 후보로 보셨겠지만 카말라 해리스라는 여성분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 여성분이 네. 아주 젊은 여성이고 상당히 이제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바이든을 엄청 공격했던 사람이고 네. 이번에 대통령 후보했다가 떨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포기한 분인데 이분의 성향을 아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분이 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역 출신이고 제가 오클랜드 제가 그 지인이 있어갖고 네. 여기를 막 지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조금 아는데 이분이 딱 이미지 사진을 우리 준비해야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딱 백인이 아닙니다. 네, 백인이 저도 아니고 확인을 예, 해봤어요. 이분이 네. 제가 알기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을 따르면 인도계고요. 어머니가 인도계고 맞아 이분이거든요. 백인이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인도계고 아버지는 자메이카 그래서 흑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나는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로 딱 이미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하나 뭐 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오늘 또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었을까란 저 네. 혼자 이거는 개인적 뇌피셜인데요. 네. 이런 것도 좀 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물론 부통령이란 분이 직위가 그렇게 아주 미국에서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이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기술주로 돌아가서 오늘 기술주는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숨을 너무 많이 고르는 게 아닌가, 좀 네. 너무 많이 쉬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찌됐든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나스닥이 한 3일째 하락을 했고,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고점에서 뭐 4-5%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애플은 실제로 뭐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오늘 2% 떨어져봤자 네. 어저께 다시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여튼 많은 분들이 기술주의 일변도로 갖고 가셨던 분들은 약간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계속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보시라고 분산을 강조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들은 이런 기술주나 이런 것들 성장률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애플이 한 2%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다시피 엑스박스가 플레이스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올 연말에 새로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전 무슨 게임인지 아는 헤일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알죠. 예, 네. 헤일로가 또 젊은 친구 애들까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프라인 상점에 가면 전부 다 이거 하고 인기가 있거든요. 엄청 많았어요. 그 네. 애들이 게임으로 엑스박스 하고 있는데 헤일로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번에 신버전이라고 우리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번에 발표가 지연됐거든요. 이렇게 덜 팔릴 수 있다는 얘기에서 빠졌는데 뭐 굳이 이유를 그런 것 같고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지고 아마존도 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요. 소위 경제활동 재개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좀 올라가는데 제가 그걸 주식을 보여주기 전에 지수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아진다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다우 운송지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지수가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말 안에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지금 다 운송 지수거든요. 지금 제가 야후에서 제가 직접 그려온 건데요. 이것은 결국은 이런 경기 활동, 경제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반영이 되겠고, 늘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렇다고 주가 계속 올라가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못하지만 시장이 좀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럴 때 가장 얇게 나오는 거가 청바지 업체, 그런 진하는 갭이요. 그죠. 예, 예. 쇼핑하고 이제 밖에 나가야죠. 네, 쇼핑하고 네. 밖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보면 그 화장품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에스테로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여성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 바깥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집에 있는 분들은 화장을 하겠지만 기초 정도 할 거 아닙니까? 네. 바깥에 나갈 때 이제 색조다고 하는 거고, 또 요즘 재미있는 게 명품이 아주 재미없었거든요. 네. 명품은- 들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명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명품이란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테크를 하신 분 있죠. 거의 싹 모아두시고 쓰지도 않는 분 계셨죠. 샤넬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드는 심리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나 이런 거 들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미국이건 유럽이건의 그런 것들. 홍콩에 지난주에 한번 프라다도 소개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프라다가 됐건 루이비통이 됐건 샤넬 이런 것들, 캐링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하면 괜찮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다 같은 흐름이다 지금. 그래서 윌리조트도 당연히 카지노 이런 거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크루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경기 민감주로 저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레이시온 같은 경우요. 네. 그러니까 좀 가치주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레이시온이라든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는 산업재에서 대표적인 건 역시 캐터필러. 그리고 은행자면 JP모건 이런 것들이 오늘 물론 음봉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나름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던 반면에 금값은 오늘 이 여파로 좀 하락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은 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보면 결국 돈을 많이 푸는 것도 있겠고 네. 불안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금리 하락이라는 거죠. 금리 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하는데요. 앞서도 얘기 나오지만 10년물 금리가 지금 바닥을 쳤다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약간 꼭 바닥을 드러나는 거 되겠고요. 이거 똑같은 논리로 US 달러 가치도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딱 같은 흐름입니다, 이거. 절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흐름이 되겠거든요. 이런 두 개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값은 좀 떨어지겠죠. 금값 오늘 떨어진 거가요. 오늘 떨어진 거가 6년 만에 최대포로 떨어졌습니다. 한 5% 떨어졌는데요. 이제 금 떨어질 때 제가 2배, 3배 갈 거라는 거 있죠. 네. 크게 변동 안 돼요. 은 오늘 투자하시면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은값이 오늘 14% 넘게 떨어지면서 12년 만에 최대포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타이밍 잘못 잡았으면 진짜 예. 큰 하락을 보셨을 그래서 것 제가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과 은을 방향성을 투자하면 저는 진짜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과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가 딱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월가의 시각은 어떤가요? 경기 민감주와 또 가치주로의 변화, 로테이션에 대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PL 파이낸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장 예상은 쉽지 않지만 결국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되면 뭐 될 거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언젠가는. 그러면 팬데믹 상황은 결국 종식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최근에 주가에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배경이 된다는 보고 있겠고요. 또 에버코어에서는 여러분 수치 보셨겠지만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도 지금 급감하고 있고 네. 지금 십며칠째 추세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고 좀 소위 썬벨트 지역도 지금 입원 환자 수가 좀 피크 쳤다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 시대들이 끝났느냐 이런 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아직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지금 큰일 났다니 하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 똑같은 질문을 다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 스트레이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톱니가 한 얘기도 있고 그 밑에 전략가도 있는데요. 톱니는 다시 한번 얘기한 거가 기술주는 죽을 수 없는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로버트 슬로이머도 기술주가 피크가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히 시장의 순환 반등일 뿐이라는 얘기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산업재가 좀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니까요. 그런 거 하면서 디어라든가
뭐 유나이티드 렌털 이런 거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는 사람이 있겠고요. 하도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3,700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를 해야 된다고 좀 강하게 얘기하고 주가에 대한 이익 전망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또 테크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을 거 아니니까 오늘 데이비 코스틴이 직접 나섰습니다. 직접 나서면서 하는 얘기가 기술주가 특히 장기 투자가한테는 여전히 최상의 투자 대상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는 미국이라는 역사, 자본주의 역사가 혁신의 역사거든요. 혁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게 근본이 있고 지금 금리가 바닥쳤다 하더라도 1%, 2% 이내인데 저금리 아닙니까? 이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술주로 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성장주가 여전히 탑픽이다,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네 의견이 꼭 기술주를 팔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라도 오늘 재확인시켰다는 것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주는 장기적으로 봐도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경제가 회복됨과 동시에 경기 민감주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증시 함께 살펴봤고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